휠체어 장인어른이면 사람 구실은 하세요? 솔직히 체면이 좀 그렇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의 발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삐걱. 묵직한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곁에 있던 딸이 아버지 어깨를 붙잡으며 날카롭게 외쳤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딸을 말렸습니다. 괜찮다고. 조용히.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누구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휠체어가 어디서 왔는지를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금괴보다 값진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100배의 행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신지 들려주세요. 당신이 계신 그 순간, 그 장소에 행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날 아침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른 아침 강민호는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반듯하게 걸린 정장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가장 구석, 낡고 빛바랜 감색 재킷으로 향했습니다. 어깨 솔기가 뭉툭하게 다른 옷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준 것이었지요. 강민호는 재킷을 걸치고 소매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오래된 압착 흉터가 드러났다가 소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25년 세월을 버텨온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거울도 보지 않고 소매를 정리했습니다. 오래 반복해온 동작이었으니까요. 딸 강서아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옷차림을 보더니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상견례잖아요. 더 좋은 거 입으시지. 강민호는 단추를 잠그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비싼 옷 입고 가면 사람들은 옷값만 봐. 수수하게 가야 진짜 속이 나오지. 강서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옷을 골랐는지 비로소 알아챈 눈이었습니다. 오늘은 잘 보이러 가는 자리가 아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내 귀한 딸을 평생 맡길 사람들이니까. 강서아는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사실 예비시댁 식구들은 강서아가 작은 건설사 현장 직원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견례 장소가 서울에서 가장 예약이 어렵다는 청화원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강서아는 아버지의 재킷깃을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강민호는 딸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온기에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지요. 잠시 뒤 집 앞에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췄습니다. 강민호는 오늘만큼은 평범한 아버지로 가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강민호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해진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아내가 재킷을 사주던 날의 젊은 얼굴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덧 창밖으로 청화원의 묵직한 기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는 번쩍이는 외제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반듯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으로 낡은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택시 문이 열렸습니다. 강서아가 먼저 내리더니 아버지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민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휠체어를 펼치는 사이 입구 쪽에서 시선 하나가 날카롭게 꽂혀왔습니다. 최복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재문 옆에 서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단 1초 만에 훑어내렸습니다. 입꼬리가 비열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저 꼴 좀 봐. 설마 저러고 온 거야? 박재문도 낮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밑바닥이네. 그 확신이 두 사람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청아원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상차림이 놓인 개인실이 나타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런 분을 왜 이런 데로 부르셨어요? 친절을 가장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달랐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온 노인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대놓고 말한 것이었지요. 강서아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박재문이 거들었습니다. 현장 일하신다더니 많이 힘드시겠네요. 비웃음이 말끝에 묻어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실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면 한쪽에 작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난 뉴스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5년 전 발생한 대형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망자 셋, 중상자 여럿이 발생했으며 강민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던 손이 0.5초 동안 정지했지요.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강서아만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최복순도 박재문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직원이 뜨거운 국을 나르다 발이 걸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기울어지는 순간 강민호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위험하면 먼저 사람부터 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은 놀라 그릇을 바로잡았고 국물은 겨우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최복순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서아는 아버지의 옆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날 현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는 사이 박재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식사 전에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지요. 강민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인쇄된 문서였습니다. 첫 줄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부 측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상 준비. 결혼 후 퇴사하여 가사에 전념. 명절은 시댁 일정 우선. 강서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복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그래요. 우리 준혁이가 누군데요? 대기업 차장의 33이에요. 들어온 혼담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낮췄다고는 해도 다 들으라는 듯 또렷했습니다. 휠체어 장인어른이면 솔직히 체면이 좀 그렇죠. 행사 때마다 어떻게 모시겠어요. 박재문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집안 격차가 나면 약한 쪽에서 성의를 보여야 균형이 맞는 법이지요. 강서아가 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뭐라고 해줘요. 당신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잖아요. 박준혁은 그 눈빛을 받고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하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아무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딸 곁에서 과연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 찻잔 속 차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복순이 이번에는 강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네요. 방안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서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천천히 문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돈.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건 혼담이 아니라 흥정입니다. 제 딸은 물건이 아닙니다. 혼인은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박재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서아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복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요? 파혼을 그쪽에서 한다고요? 최복순이 테이블을 탁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찻잔들이 찰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어디서 감히. 이런 집안이 어디서 우리한테 파혼이야. 박재문도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히 격을 맞춰줬어. 오늘 자리 잡은 것도 후회되네. 강민호가 휠체어를 돌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복순이 앞으로 성큼 나서더니 휠체어 뒷면을 발로 밀쳤습니다. 묵직한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흔들렸습니다. 강민호가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강서아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강민호가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아야, 괜찮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딸을 말리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깊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청하원 총지배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그리고 강민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강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최복순의 팔이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박재문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최복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황한 얼굴을 억지로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뭐 회장이라고? 직원 몇 명 꼬드겨서 회장 행세야? 이게 다 짜고 치는 거지. 박재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사기꾼들 봤나? 총지배인 좀 모셔와요. 내가 이 청하원이랑 20년 거래한 사이야. 직접 보셔야겠어. 강민호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총지배인 오라고 하세요. 구매본부장도 함께요. 사기꾼이라면 더 불러오라는 말에 당황해야 정상인데 저 노인은 너무 태연했습니다. 박재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큰 소리 친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총지배인, 구매본부장, 시설운영 임원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자는 그가 4년 동안 한 번도 독대한 적 없는 자기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그 임원이 지금 강민호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받고 바로 왔습니다. 총지배인이 박재문을 스치듯 지나쳐 강민호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복수는 아직 목발을 밀쳤던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손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박재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를 더듬어 잡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강민호가 천천히 재킷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진 오래된 압착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25년 세월을 버텨온 흔적이었습니다. 최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재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이 건물 3층 현장을 직접 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면서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지요. 탈출구를 찾는데 복도 끝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정신을 잃은 남자였어요. 나는 그 남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내 재킷을 벗어 그 사람 얼굴을 덮었지요. 불길이 덮쳐도 타지 않게 하려고. 강민호가 흉터가 드러난 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불길이 내 팔을 덮쳤고 계단이 무너지면서 왼쪽 다리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그 뒤로 오래 걸으면 이렇게 됩니다. 강민호의 시선이 접혀 있는 휠체어로 향했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민호의 눈이 박재문에게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그날 내 등에 엎여있던 그 남자가 잠시 정신이 들었는지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부러진 다리를 끌며 그 사람을 밖으로 밀어냈지요. 그리고 소방관에게 넘기고 나서야 정신을 잃었습니다. 박재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25년 전 그 현장에서 자신이 쓰러져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업고 뛰어나왔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끝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 불구가, 그 절름발이가 당신을 살린 사람입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 같았습니다. 최복순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박재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강민호는 총지배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임원회의 잡아주세요. 구매본부장, 법무팀장, 감사팀장도 함께요. 납품 관련 자료 전부 준비해 두시고요. 총지배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박재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납품 관련 자료. 그 말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서아의 손을 잡고 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흘 뒤 한강건설 구매본부명의 공문이 박재문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귀사와의 자재 납품 계약 전 품목에 대하여 내부 품질 기준 및 납품 절차 적합성 재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재감사 완료 시까지 신규 발주 및 기존 계약에 의한 납품은 전면 보류됩니다. 보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감정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던 조항이 이제야 깨어난 것뿐이었으니까요. 박재문은 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동원했습니다. 구매본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상부 지시입니다. 라는 짧은 말로 끊어졌습니다. 최복순의 추락은 더 처참했습니다. 상견례 날의 일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20년을 공들여 쌓아온 품격 있는 사모님의 가면이 단 한순간에 벗겨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대화가 뚝 끊겼고 번호를 차단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박준혁은 회사에서 조용히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휠체어를 밀친 집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어떤 실적으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 한강건설 본사 로비에 햇살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강민호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서아가 아버지 곁에 나란히 걸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날 그분 살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강민호가 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드러나서 차라리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았으니까.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로비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 흔적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딸을 지켜낸 아버지의 훈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휠체어를 탔으니까, 택시를 탔으니까, 손이 거칠어 보였으니까. 그 순간 내뱉은 말 한마디, 내민 발 한 번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그때 드러나는 건 상대의 가치가 아니라 내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때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 됨됨이가 다 나오는 법이지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금괴보다 값진 응원입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사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내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